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정기분 재무제표 등입니다. 자,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 시점이 2020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년도 기준으로 전년도니까 2019년도의 재무제표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산은 왼쪽에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입니다. 우리가 항상 회계등식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이렇게 설정을 해둔 것 같아요. 특히 프로그램에서는 자산의 합계금액과 부채와 자본의 합계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차이가 보통 날 거예요. 시험 문제 난다면 대차차액의 금액이 발생을 하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입력을 할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연습입니다. 주 힘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고요. 다음 자료를 따라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자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부채와 자본입니다. 자, 입력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F2키 눌러서 입력을 할 거고요. 계정 과목 찾으실 거고 여기에서 계정 과목이 어떤 건 줄 알아야 여러분들 입력하시겠죠. 유동 자산은 계정 과목이 아니죠. 당좌 자산도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게 당좌 자산이라는 거지. 현금부터 대손 충당금까지가 일단 계정 과목인데 특히 현금이랑 보통 예금은요. 오른쪽에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85만 2천 원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보통 예금 1억 7,900만 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짝꿍입니다. 짝꿍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지금 1억 1,300만 원이 있는 거고 이 중에서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113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감 계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손충당금은요. 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럼 짝꿍이니까 이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이라서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1억 1,187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는 제가 밑줄 쳐드린 이 금액을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외상매출금 코드를 이제 조회를 할 거잖아요. 그럼 얘가 108번 코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짝꿍이니까 플러스 1에서 109번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바드럼 같은 경우에는 110번이 조회가 될 테니까 대손충당금 플러스 1에서 111번의 대손충당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입력도 350만원, 3만 5천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재고자산 자체에도 계정 과목은 아니죠. 이 세 개의 합계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쭉쭉쭉 또 어떤 거? 토지와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지만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 짝꿍이 있죠. 자, 입력할 때는 1억 5천에 750만 원, 4,200만 원에 1,894만 2천 원의 입력을 각각 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짝꿍이니까 플러스 1 시켜주시면 돼요. 건물이 202번 코드면 203번, 기계장치가 206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플러스 1에서 207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짝꿍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입력하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 또 유의하실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입력하실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의 계정 과목을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2월 이익잉여금. 왜냐면 2019년도 재무제표잖아요. 재무상태표잖아요.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지 않은 2019년도 기준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만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있는 게 그 차후에 넘어간다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해주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중 제조경비가 800, 판매비와 관리비 1200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 위에 부채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야기 하는데 지금 800번대랑 500번대가 있으니까 네가 나눠서 입력해 라고 보는 겁니다. 프로그램 보면 하단에 있어요. 나눠서 볼 거예요. 자, 그럼 같이 저희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 부분부터 입력을 할까요?
자, 어디 들어갈 거냐면 정기분 재무제표에 보시면 첫 번째 줄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차게 로그인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산입니다. 자, 여기서 F2키 누르시고요. 처음에 현금부터, 그럼 현금이 첫 번째 있네요. 이 계정 코드 자체도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지금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101이 현금입니다. 자, 금액이 85만 2천 원인데 여러분들 이제 숫자에서 보면요. 플러스 키가 있잖아요.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공이 3개가 바로 생겨요. 그러니까 플러스 키 눌러주면 공이 3개가 생기니까 공을 하나, 둘, 3번 누를 필요 없이 그냥 플러스 키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강의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에 저는 이제 키판이 없는 노트북이라서 저는 공을 여러 번 칠 거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저희 PC 이용하면은 보통 자판기가 옆에 키판이 있잖아요. 그 키판을 이용해서 숫자를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 자판 문자 위에 숫자 말고요. 그 키판이 따로 있다면 그 키판으로 입력하시는 게 시간이 더 절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F2 눌러서 보통예금 자, 이렇게 쭉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정 과목을 알아요. 그래서 코드에다 그냥 바로 숫자를 입력을 할게요. 자, 혹시 자산 다 입력하셨나요, 여러분? 자산 다 입력하시면 차변의 합계가 6억 8,856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 제가 올려드린 강의 안에도 동일하게 금액 6억 8,856만 5천 원 되어 있죠? 이 부분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검색하시면 아래로 가요. 그럼 아래쪽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제조니, 도급이니, 보관이니, 분양이니, 운송이니, 판관비니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문제에서 제조는 8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800만 원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12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200만 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하단 부분에 각각 입력하면 이 합계 금액이 상단에 나와요. 자, 그럼 2천만 원 맞죠? 자, 그러면 저는 입력을 다 했습니다. 자, 대변의 합계도 6억 8,856만 5천 원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차차액에 빨간색으로 뜨지 않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정확하게 한 거고 혹시나 시간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희 유동자산 3억 700 정도 되잖아요. 이 금액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유동자산 이 금액과 맞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더 정확하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다 입력하는 거 나오진 않고요. 문제에서 내가 정기분 재무상태표 줄 테니까 틀린 거 찾아봐 해서 뭐 계정 과목을 수정하거나 금액을 수정하는 문제가 보통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정기분 손익계산서 그럼 저희가 입력하는 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올게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이제 차기로 2월 되는 거고요. 이것도 물론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F2를 눌러서 그 해당되는 과목을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고요. 다음 자료에 따라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 나와 있으니까 입력할 거고, 그 다음 매출원가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부터 소모품비까지 입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과 자비익 입력할 거고요. 이자 비용 기부금, 법인세 비용까지 저희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 입력해 볼게요. 자, 이번엔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그 두 번째 칸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자, 왼쪽에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할 거고 금액을 입력할 거고 오른쪽에 그 매출원가의 합계가 계정별로 나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정확하게 했는지는 오른쪽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F2 눌러서 제품 매출입니다. 자, 금액 10억 4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매출 원가인데, 자, 매출 원가 검색하시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지금 제품 매출 원가죠.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대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당연히 제품 매출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면 455번에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클릭을 하면 매출 원가 계산하는 식이 나와요. 매출 원가 계산하는 식. 기초 제품에서 단기에 뭐 우리가 만들었던 거 있으면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에 뭐 기말에 제품 남은 거 뭐 빼면은 우리가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자, 1,0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에 982. 자, 그 다음에 기말이 입력이 안 했는데도 7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 기말 제품 재고에. 자, 기초가 있었고 단계에 만든 게 있었어요. 거기에 아직 못 판 거 빼요. 기말. 그럼 이게 매출원가거든요. 나머지 판 게 되는 거니까. 이 700만 원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재무상태표에 저희가 제품이라고 입력했던 자산, 재고자산 중에서 제품이라고 입력했던 그 금액이 자동 반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만들었는데 안 팔렸잖아요. 그 부분 어디로 가는 거야?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분 손익계산서와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올까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이 기말 제품 재고액이 1,000만 원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수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기서 계속 클릭을 해봤자 어차피 상관이 없어. 여기서 수정이 안 되니까 어디서 수정해야 돼?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셔서 1,000만 원을 수정한 후에 다시 여기 들어와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1,000만 원이라는 게. 자,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한 거구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면 제품 매출원가 9억 8,500인데 이거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과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니까 제조원가에 대한 부분 이미 제품 매출원가에 다 들어갔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F2 눌러서 급여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급여부터 소모품비까지 다 입력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강의한 판매비와 관리비 총 합계가 2억 1,944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4번에 입력하신 거 이게 2억 1,440만 원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정 과목에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금액이 맞다면 큰 실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입력한 급여부터 입력한 코드 보시면 다 8로 시작하는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800번대가 들어가는 거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영업 외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 수익, 자비익, 이자 비용, 기부금을 대해서 제가 입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900번대 코드예요. 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기 때문에 앞에 입력했던 급여나 상여나 뭐 소모품비와는 다른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00번대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법인세 비용. 자, 이 부분도 900번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입력 다 하셨으면요.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 자, 어디서 체크할 수 있냐? 10번에 보시면 당기순이익 3,649만 원 있는데 그게 교재에 있는 3,649만 원과 동일한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정기분 원가 명세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간 총 비용을 집계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500번대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힘찬의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서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자, 이 또한 2019년도가 되겠죠. 현재가 2020년도니까. 자, 그러면 원재료비 중에서 기초 원재료 단기에 매입한 거 기말에 원재료 빼면 우리가 원재료 B가 나올 거고요. 자, 노무비에서 임금 상여금. 지금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계정 과목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원가 수업은 이미 다 들으셨잖아요. 뭐 저한테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전에 원가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기초적으로 우리가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뭐 구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큰 틀에서 원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경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한 색은 계정 과목이 아니다라는 점 유의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복리후생비부터 소모품비까지 제조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손익계산서와 다르게 제조원가 명세서이기 때문에 500번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500번대. 자, 그러면 저희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칸에 있는 정기분 원가 명세서입니다. 자, 들어가면 골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저희는 제품 매출을 하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제품 매출 원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편집 눌러볼까요? 자, 그래서 나 첫 번째 거 사용할 거야. 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선택,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재료비입니다. 원재료비. 자, 그럼 원재료 창 하나 뜨죠? 기초가 얼마였어? 250만 원이었어. 단계에 매입한 거 7억 5천이었어. 자,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는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떡하니 나와 있어요. 이거 어디서 가져오는 거라고 했죠? 이거 우리 이런 창 어디서 봤죠 또? 손익계산서에서 본 거죠? 손익계산서에서도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자동으로 반영됐었어요. 그 금액 어디서 가져오는 거라고 했죠? 재무상태표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정할 수 없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내가 원재료 금액을 수정하던지 제품 금액을 수정하던지 하셔서 여기로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고 자, 임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입력 다 하셨나요? 이번에 좀 특이점 살펴본다면 저희가 다 뭐야? 아이고, 잠드네요. 자, 다 뭐냐면 다 500번대를 500번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제조원가 명세서고 저희가 앞으로 일반 전표나 매매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도 제조와 관련된 건 다 몇 번에 입력하죠? 500번대에 입력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회가 돼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건 500번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자, 확인 어떻게 할 거죠? 자, 보시면 하단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9억 8,200만 원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은 이쪽 부분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9억 8,200만 원. 자, 그러면 이 부분 사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구조 자체를 정확하게 알면 좋으니까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에 가야 되거든요. 자, 이 금액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번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시면 이 제품 매출 원가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금액만큼이 사실은 어디에서 들어온 거다? 정기분 원가명세서에서 온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물론 그냥 나와 있으니까 입력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일단 제조원가 명세서가 정확하게 작성돼야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2019년도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나죠. 이익이 날 거고요. 그 이익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인데 배당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 뭐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적립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발생된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관리하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19년도에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는 처분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힘찬의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다음 자료에 따라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2020년 3월 2일에 처분을 확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처분 확정일이 이거고, 자,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되는 거 진한색 아니에요? 연한색.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단기 순이익 이 부분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이 금액일 거예요. 이 금액.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18년도에 온 거예요. 그 얘는 2019년도에 발생한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넘어오는 이 합계 금액은 2020년도에 저희가 넘어오는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20년도에 또 저희가 수익을 발생시키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걸 빼서 이익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우리가 뭐 플러스를 시키거나 마이너스를 시켜서 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프로그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처분 확정일자가 언제예요? 2020년 3월 2일이고요. 자, 여러분들 정기분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액 1,601만 원 써주시면 되고, 자,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가져오는 항목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럼 합계가 5,250만 원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시험 문제에서 나 배당할 거야, 현금 배당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금액 쓰시면 돼요. 나 주식 배당할 거야? 그럼 여기에 주식을 금액만큼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금 배당의 10%는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이익준비금 란에다가 여러분들이 현금 배당의 10% 쓰시면 되고요. 상법상에서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 이익준비금 자체가 자본금 기준이거든요.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쌓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자본금의 50% 넘었는지 확인하시고 안 넘었다면 현금 배당의 10% 이익 준비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갈게요.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다음
거래처별 초기 2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뭘 해야 돼? 우리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 있어. 외상매출금이 있으면 어떤 곳에서 외상매출금이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든 돈을 받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아직 안 배웠어요. 어떤 데에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지 아직 안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입력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주 힘차는 거래처별 잔액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부터 장기차입금까지 나와 있고요. 보통예금은 거래처가 국민은행 금액이 나와 있어요.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거래처 코드가 나와 있죠. 경민전자에서 현유경, 그럼 그 경민전자는 1억 1천, 현유경은 300만 원 그렇게 각각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데 거래처명을 수정하는 게 나오거나 혹은 아예 없어서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맞추셔야 돼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자, F2를 눌러서 보통 예금을 계산하시면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그대로 불러와요. 이게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금액입니다. 그대로 불러오고 자, 오른쪽에 코드에서 F1을 눌러서 내가 국민은행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고 제가 아직 엔터를 안 쳤어요. 엔터를 안 치면 입력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럼 하단에 보시면 차액에 빨간색이 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엔터를 딱 검색을 하면 엔터를 딱 쳐버리면 차액이 0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게 오케이.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도 외상매출금 자, 오른쪽에서 경민전자와 현윤경 F2 눌러서 계속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대로 저희가 장기 차입금까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보통 예금부터 장기 차입금까지 모두 다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은 다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입력해보고요. 대신 여러분들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천천하게 하는 건 지금은 기초니까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이 프로그램을 나는 아직 정말 모르겠다. 이거 켜는데 지금 마우스 여러분들 제 거 마우스 보시면 노란색으로 뜨죠. 그 마우스 어디에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보시고 어디 제가 클릭하고 있는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나는 프로그램 자체 아직도 이해 못해서 다 입력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근데 이 동영상 강의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다시 돌려볼 수 있잖아요. 아니, 멈춤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잘 모르겠으면 잠깐 스톱 시켜놓고 여러분들 입력한 다음에 답을 맞춰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활용해 주시고 실제로 그 대면 강의를 했다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살펴봐요. 제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지금보다는 많이 걸리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면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정지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 다 입력해 보시고 혹시나 지금 차익이 떴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차익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차익이 없어야 되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뭐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경민전자랑 현윤경이 아니라 뭐 현윤경하고 이유진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경민전자를 이유진으로 이렇게 찾아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F2 눌러가지고 거래처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거래처가 없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래처를 경민전자와 현윤경으로 입력해봐 라고 하는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우리 오늘 한 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강의에서는 이제 기초정보관리를 등록을 하는 걸 배웠어요. 회사 등록하는 거 배우고, 거래처 등록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계정강목 및 정규 등록하는 거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1번에서 출제가 되는 일부분이고요. 문제 1번에서 이 이후로 출제되는 부분에서는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 네 가지, 이게 정기분 재무제표잖아요. 이 부분하고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가 세트로 문제 1번에서 뭐 3문제 뭐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2019년도, 현재 2020년도니까 2019년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산과 부채 자본을 관리하는 표고요. 자, 이쪽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며 대차 차익이 무조건 발생할 거예요. 만약에 재무상태표를 수정하는 문제라면 대차 차익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0으로,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주셔야 여러분들이 맞고, 시험 보러 가서는 이 현금부터 감가상각 누계까지 다 입력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변의 합계 금액도 보시되 오른쪽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 금액도 확인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좀 확인하셔가지고 자산별로 좀 정확하게 금액 들어갔는지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짝꿍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짝꿍, 받으러움에 대한 짝꿍 코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검색하지 않으셔도 돼요. 108번이 외상매출금이기 때문에 검색하지 마시고 코드에서 그냥 숫자로 109를 누르시면 대손충당금이 뜹니다. 이게 제일 정확해요. 110번에 받으러움이니까 무조건 1에서 111번. 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검색하시되 202번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플러스 1을 해서 203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계장치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7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채 쪽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2천만 원을 여기 자체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제조업 800과 판관비에 1,200만 원. 나머지 안 나와요. 도급 분양 보관에 대해서 운송 뭐 이런 거 안 나오니까요. 제조와 판관비만 구분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문제에서 나와 있어야만 저희가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하는 문제에서는 제조와 판관비를 구분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뀐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재고자산에 대한 거, 제품, 원재료, 제공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에 정확하게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이 금액이 정기분 손익계산서와 정기분 제조원가명세서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명세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품과 원재료와 제공품의 기말재고재산이 있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먼저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는 저희 여러분들 특징이 모두 다 800번대예요 라는 특징이 있고, 물론 영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900번대에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제품 매출 원가에서는 기초제품과 단기제품 제조원가 여러분들 입력하시되 이 기말제품 재고액이 여기서 수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오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과 맞는지도 혹시나 시험 문제에 나오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을 하셔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당기순이익, 10번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문제지에 나와 있는 금액과 동일한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이 좀 빠르지 않나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말을 되게 빨리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듣기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막 순간 지금 전기분 손익계산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랩하는 건가 순간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 다시 들어가 보면 원재료, 임금, 상여금부터 소모품비까지 특징이 다 500번대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원재료비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 자, 이 부분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도 어디에서 반영되는 거다? 재무상태표에서 반영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자,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고, 사실 이 이익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말 자산에 포함되죠. 우리가 기말 자본이죠. 자산이 아니라 기말 자본이고요. 자본 항목 안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 이익잉여금 항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배당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정기에 발생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된 금액이라는 걸 알려주는 표죠.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기분 잉여금이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그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차후에 이월되는 이 미처분 잉여금이 우리가 2020년도에 와서 여기서 또 이익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고 뭐 이익을 사용했으면 배당 사용했고 이런 부분이 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처분된 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배당을 했다면 현금 배당의 금액과 주식 배당 금액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익 중비고 10% 어떤 거에 10%? 현금 배당의 10%꼭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처별 초기 2월 같이 입력해봤죠. 아주 간단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계정 과목 검색하면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그대로 불러오고요. 오른쪽에서 거래처 코드 관리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수업을 한 게 큰 문제 1번이었어요. 기출문제가 보시면 구성이 총 6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1번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점이 10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고 여러분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10점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